자, 구문 볼게. 오늘 이 볼 파트는 선행사의 수식과 그리고 보충 설명 간의 차이. 이게 뭐냐면 여기다 제목 적어봐. 제목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야. 계속적 용법의 차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은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들이 후종족,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위치동족, 뭐 대수로 이런 거 있잖아. 즉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는 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는 게 바로 한정적 용법이고,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대답변 콤마 못 오니까 잘 봐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게 계속적 용법이야. 오케이?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 자, 콤마가 없는 관계사절을 뭐 제한한다 또는 제한적 용법, 한정한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봐. 선행사의 의미를 제한, 한정하며, 그죠? 선행사, 그죠? 선행사 이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뭐라고? 필수적 정보. 체크해. 필수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야. 자, 선행사의 의미를 제한해. 제한. 그리고 필수적이야. 즉, 선행사가 누구 또는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그 정보가 필요한 거야. 자, 그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고. 봐봐. 그는 남자인데 봐봐. 이거 제한하는 건데 이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옆집에 사는 남자야. 그럼 옆집에 살지 않는 남자도 많이 있다는 거지. 뭔 말이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 콤마를 지금 못 대면 그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우리 옆집에 산다는 거야. 그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말하는 그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다시 한번. 남자인데 남자라는 단어에는 모든 세계 절반 이상이 남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모든 남자가 들어가지. 근데 옆집에 사는 남자 제한되지?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라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야. 옆집에 산다는 아주 필수적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인데 어떤 남자? 옆집에 사는 남자 하면 확 줄어들잖아. 제한되잖아. 그게 제한적 용법인 거고. 자, 그러면 콤마가 있을 때 잘 봐봐. 계속적 용법일 때는 추가적인 의미로. 자, 체크해. 뭐라고? 추가적 의미로서의 선행사 이해의 필수적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 정보야. 여기는 필수적 정보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정보는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필요하진 않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사실은.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는 내 친구 중에, 옛 친구 중에, 나의 오래된 친구 중에 하나인데, 하나야. 끝이야. 이거 됐어, 그냥.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몰라봤다는 거야. 이거 부가적 정보야. 이게 핵심이야. 그가 나의 오래된 친구들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요 차이를 보세요. 이거.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다. 형광펜 쳐놓고. 자, 선행사만으로 잡아. 선행사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백한 고유명사. 즉, 선행사가 고유명사일 때야. 선행사가 뭐일 때? 고유명사일 때. 선행사가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자, 분명한, 뭐를 가리키는지 명백할 때는 콤마가 없는 관계서절은 절대 쓸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에펠탑이라는 건데 잘 봐. 콤마가 없는 거를 못 쓰는 이유가 이거 잘 봐. 들리는 이유가 체크를 해보면 나는 에펠탑을 봤잖아. 에펠탑을 봤지? 본 적 있지? 어떤 에펠탑이냐면 1889년에 지어진 에펠탑을 본 적이 있고 1899년에 지어진 에펠탑은 본 적이 없고 2000년에 지어진 에펠탑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 얘기는 에펠탑이 얘 말고 1889년에 지어진 에펠탑 말고도 다른 에펠탑들이 있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자, 나는 에펠탑을 본 적이 없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에펠탑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에펠탑은
1889년에 지어졌다는 거야. 이건 가능하지? 자, 정리.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선행사가 고유명사일 때, 그 뜻이 명백한 고유명사일 때는 뭐라고? 계속적용법, 컴마가 없는, 계속적용법이 아닌 한정적용법이지. 컴마가 없는 관계사절, 이게 한정적용법이야. 뭐라고?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 용법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해 제대로 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런 거지. 이런 거. 요 두 개의 차이를 볼 건데, 여기 봐봐. 요 차이. 잘 보세요. 여기. 그의 동생인데, 그 동생은 슈퍼에서 일하고 있어. 그 동생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의 동생은 한 명이라는 거야. 그의 동생 한 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동생. 그럼 슈퍼에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동생이란 얘기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뭔 말이 이해돼?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 슈퍼에서 일하는 그의 동생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야. 의미 차이. 계속적용법과 잘 봐. 여기는 한정적용법을 쓸 수 없는, 틀린, 이렇게 문장이 안 되는 문장이 있는가 반면에 둘 다 가능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슈퍼에서 일하는 그의 동생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다. 슈퍼에서 일하는 그의 동생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것 같다고. 해석은 똑같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야. 잘 체크해야 돼. 요 문장을 너희가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돼.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야. 잘 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자, 모든 지역의 자선단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 자선단체, 여기는 지역 자선단체의 일부가 곤경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다른 지방 자선단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뿐만 아니라 이 자선단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자선단체도 있다는 거야. 구분해봐 빨리. A와 B를 구분해봐. 자, 정리를 할게. 그냥 쉽게 갈게. 봐봐, 쉽게. 여기 봐봐.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케이스지. 이 케이스는 컴마가 있으면, 이렇게 컴마가 없으면 여러 명이라는 거야. 여러 개라는 거고. 이거 말고 또 있다는 거고. 컴마가 있으면 이게 전부라는 거야. 이게 모두라는 거야. 그때 가서 해석하지 말고 머릿속에 미리 정리해 주는 거야. 다시 한번. 컴마가 있으면 모두야. 모두 다. 컴마가 없으면 슈퍼에서 일하는 그의 동생. 그러면 어디서 일하는 그의 동생 또 있다는 거야. 이거 말고 또 있다. 이건 전부다. 이런 거. 이해됐어? 그러면 뭐라고? 전부다. 또 있다. 이런 거랬지. 그럼 또 있다는 것은 이거지. B고. 전부다는 A고. 모두. 그냥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될 만큼. 자, 정리할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용법, 콤마가 없는 거는 잘 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 지역 자선단체를 수식해 주는데, 수식한다고, 제한해 준다고. 이걸 제한적 용법. 뭐라고?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다 했지. 뭐라고? 한정적 용법. 제한한다, 한정한다. 그래서 제한적 용법이 있는 거고.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랬지. 자, 그리고 잘 봐.
요 정보는 필수적인 정보야. 필수적 정보라는 거야. 아주 정말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됐니? 요 정보는 부가적인 정보야. 부가적. 그렇게 덜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그럼 얘가 필수적인 거야. 얘가 더 필수적이고 이건 부가적인 거야. 이거는 얘도 필수적인 거야. 얘. 오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자, 관계대명사는 1번 제한적용법, 한정적용법이 있고 2번 계속적용법이 있고 제한적용법은 이 명사 선행사를 제한한다고 한정한다고. 그래서 이 정보는 필수적인 정보고 컴마 찍고 나오는 관계대명사 이 D는 부가적인 정보라고 했고 둘 다 가능하지? 근데 무조건 둘 다 가능한 케이스가 아니라 자, 선행사가 고유명사일 경우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에펠탑, 남산 뭐 이런 거 있잖아. 한국.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잘 사는 한국이 있고 못 사는 한국이 있고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한국은 한국이겠지. 그치? 그래서 고유명사가 올 때는 잘 봐. 한정적용법, 제한적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만 봐. 1889년에 지어진 에펠탑? 그럼 2000년에 지어진 에펠탑? 500년에 지어진 에펠탑이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야. 이건 여러 개가 있다는 느낌이랬지? 컴마는 하나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 그런데 그것이 1889년에 지어졌어. 요것만 가능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랬어. 구분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됐지?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할 거니까 46까지 할 겁니다. 정리 바짝 차려주고. 자,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관계사 하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통합한 거야. 뭐라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한 거야. 관계사. 그리고 잘 봐봐. 관계사의 생략을 얘기해. 관계사의 생략.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생략을 배워야 되고 생략. 그 다음에 선행사의 생략이.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하대. 근데 생략의 조건은 잘 봐. 생략의 조건은 생략해도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야 돼. 서로가 약속이 돼 있어야 이거 생략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알는 거야. 누구나 알 때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문법적으로 지금 배우는 거야. 이거 전체적으로 영어에서는 우리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생략하기로 생략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되도록이면 생략하는 게 좋지.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그렇지? 자,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첫 번째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뭐 할 수 있어? 후나. 원래 훔이지. 사람일 때 훔. 사물일 때 위치. 또 자주 뭐 한다? 생략된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잘 봐. 주어가 이게 선행사가 오고 선행사. 주어가 아니야. 선행사. 그 다음에 후가 왔어. 원래는 훔이지. 후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또 얘 뭐도 가능해? 대도 가능하지? 또 사물 왔어. 위치 가능하지? 그러면 주어 다음에 타동사. 타동사는 반드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 없어. 얘가 목적격이니까. 이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지? 명사 다음에 느닷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야. 이해됐나? 또 주어가 오고 뭐 어떻게 됐든 타동사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 어떻게든 전치사가 있어. 전치사가 왔는데 명사가 안 왔어.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목적격이 올 수 있어. 얘가 갈 때 전치사가 여기 이니치 앞에 같이 뭐 에디치나 이런 거 같이 이 동반 이동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잘 봐. 어떻게 돼 있어? 명사가 있고 그치? 뒤에 뭐 주어 뭐 동사가 있는데 전치사가 있어. 됐나? 전치사. 근데 명사 없어. 그럼 여기 생략된 거야.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얘네들 생략 가능하다. 됐지?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야. 여기 선행사. 이걸 써놔. 선행사. 뭐라고?
선행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봐봐. 여기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 목적격, 전치사가도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그치?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생략. 가끔가다 이런 거 낸다. 잘 봐봐. 얘가 목적격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 없어야 되지? 근데 목적어가 있어. 그럼 문장이 틀린 거지. 완전한 문장이 온 거잖아.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첫 문제나 잘 체크해야 돼. 자, 예문통해 볼게. 자, 너는 사이트야. 이 사이트 아니야. 이 사이트 아니야. C야, C. 인용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여러분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뭐를? 그 작가를. 근데 어떤 작가냐고. 사람이니까 관계된 목적격 후. 뭐의 목적어? 요게의 목적어. 그 코트 인용하다. 인용하다. 누가 한 말을 인용해. 누가 쓴 책의 내용을 인용해. 자, 여러분이 인용하고 있는 그 작가를 언급해야만 합니다. 자, 인용하다의 목적 없지? 그 작가를 인용하는 거지? 자, 여기가 컴마가 없어. 원래 컴마가, 봐봐. 컴마가 있어도 돼, 여기는. 근데 없어. 이게 그러면 뭐야? 양보의 부사절이야. 뭐라고? 양보의 부사절은 A, 오한, 이게 낫이야. 낫을 쓴 거야. A든 B든 이거잖아. A 또는 B지, 그치? 근데 이 양보의 부사절은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양보한 거야. 자, 네가 직접적으로 작가를 인용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지 않든을 뭐하고 썼어? ing. 그 인용구를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든. 다시 한번. 작가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든 그 문구, 인용구를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든 상관없이 네가 인용하고 있는 그 작가를 언급해야만 합니다. 됐나? 인용하다의 목적어 없다. 그 다음 요거 해봐. 빨리 둘이 하나씩 해봐. 여기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314번 하고 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성준이를 포함해서 315번 해보고. 이건 여자, 이건 남자. 그럼 우진이는 어디에? 가운데인데? 전 중성인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밥은 먹고 왔어, 우진이? 누가 밥을 줬어? 엄마가 안 줬을 텐데, 분명히. 너 네가 몰래 먹었지? 아니야? 성준이처럼 밥도 엄마가 안 챙겨주니까. 자, 고개 들어. 한 대로 봐주세요. 집중. 자, 여기서 because, 그 다음에 although. 접속사가 지금 2개가 있으니까 동사가 일단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사이에 관계대명사, 얘의 목적어,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 선행사가 항체야. body, 몸이야. 몸체자, 채. 반대, 저항. 그래서 항체, 저항하는 몸, 항체. 몸에 저항하는 걸 항체라 그래, 항체. 안티바드야. 이해됐어? 자, 봐. 그러면 총, 여기 봐봐.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관계사 생략됐으니까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동사가 4개가 연결돼야 되는 거야? 동사가 4개? 가봅시다.
자, 신생아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들은, 자, 면역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보어고, 이게 수식어고. 많은 질병에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 신생아들이 항체를 가졌기 때문에야. 근데 어떤 항체야? 그 신생아들이 받은 항체죠. 받다, 뭐뭐 늘늘이 없지? 받은 항체. 어디로부터? 그들의 어머니들로, 엄마로부터 신생아들이 받은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에 면역력이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이 면역이 오직 단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잖아. 면역력, 여기는 마이너스야. 오직 지속될지라도 약 1년 정도. 면역력이 1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 할지라도 면역력은 있다. 그치? 마이너스일지라도 플러스다. 이해됐나? 중요한 거, 명사 다음에 느닷없이 주어 동사 나온 케이스. 자, 그다음 보자. 지금부터 20년, 지금부터 20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후에 이런 거지. 자, 미래야. 여러분은 자, 더 실망할 것이다. 실망 사실은 당할 거지. 뭐보다? 뭐에 의해서? 이것 A에 의해서 더 실망될 거야. B에 의해서 보단. 바이바이. 비교급 된. 근데 A가 것들이야. 것들인데 갑자기 주어 동사 왔어. 그럼 어떤 것들이야? 네가 이거 did not은 부정이야. do 하다. 네가 과거. 네가 하지 않았던 것들에 의해서 더 실망할 거야. 뭐보다? 것들이야. 것들. things. 네가 했던 것들보다. 당신이 했던 것들에 의해서보다 당신이 하지 않았던 것들에 의해서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거야. 했던 것보다는 안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오케이? 더 실망할 거라는 거야. 자, 맞는지 확인해. 자, 꺾기가름까지 갑자기 명사 다음에 뭐가 왔어? say의 목적어가 없지? 그럼 보자.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맞지? 자,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단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자, 뭐 할 수 있는? 만들거나 깨트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거나 그 사람을 부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말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는. 그래서 그러므로 가주어 진조 나중에 하겠지만 독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가 문법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주어 진조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신중하게 뭐를? 말을,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고르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그러므로 인과. 이런 능력이 있어. 플러스야. 그래서 중요해. 플러스야. 인과 같이. 자, 여기까지 보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명사 다음에 느닷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는 케이스. 그리고 뒤에 목적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일 케이스를 갈 거야. 관계부사 잘 보세요. 관계부사는 이유가 오면 Y가 오잖아. 이런 것처럼 거의 짝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짝이야. 이유 다음에 Y야. 그럼 이유를 생각해도 Y가 오면 더 리즌이 생략됐구나. 리즌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 Y가 생략됐구나. 너무 뻔하니까. 뭔 말이 이해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잘 봐. 선행사. 잘 봐. 둘 중 하나. 선행사를 생략해도 가능하고 관계부사를 생략해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잘 봐봐. 시간이 왔으니까 관계부사 뭐 올 거야? when이 오지? 예를 들어서 그럼 2000년이 왔어. 2000년. 2000년도 시간이지.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n이 올 수 있지. 그럼 잘 봐. 얘는 잘 봐. 얘 둘째 선행사가 다르지. 근데 시간이잖아, 둘 다. 그럼 잘 봐. 얘 생략할 수 있냐?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 생략될 수 알지? 생략 가능하지? 얘 생략할 수 있냐? 이 when으로 시간인 거 알 수 있냐? 알 수 있지? 아니, when이 시간이잖아. 얘는 둘 다 가능해. 오케이? 근데 얘를 생략하면 얘를 생략해도 2000년이니까 시간인 거 알 수 있지?
근데 2000년을 생략해버리면 이 when이 2000년인지 1988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잘 봐. 선행사하고 관계부사가 너무나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더 reason why이고 더 time이 when이고 오케이? 더 place야. 더 place는 뭐야? place. 장소지? 장소니까 뭐가 와? where이 오지? 얘 생략해도 장소인 거 알지? 얘 생략해도 이 장소니까 where인 거 알 수 있지? 근데 여기 식당이 왔어. 아니면 장곡동이 왔어. 그럼 장소니까 where이 왔어. 식당이나 장곡동 where 생략할 수 있잖아. 장소니까. 그런데 where 이걸 생략하면 where이 장곡동인지 식당인지 뭐 어딘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잘 봐. 관계 부사는 생략이 더 훨씬 쉬워.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이런 걸 갖고 있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웨이하고 봐. 얘는 절대 두 개를 같이 못 쓰지. 무조건 하나를 아무거나 생략해야지. 얘를 생략해도 되고 얘를 생략해도 되지. 그치? 그럼 정리를 해보면 선행사가 더 place where일 때는 얘 생략해도 되고 얘 생략해도. 근데 한꺼번에 두 개는 안 돼. 하나만 생략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더 time하고 when이 올 때는 얘 생략해도 되고 또는 얘를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the reason why가 올 때는 얘를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생략해도 되고.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야 되고. 이해됐냐?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짝을 이루어서 너무나 명백할 때는. 근데 아까 얘기했지. 봐봐. 이게는 이 시간인 거 잘 봐. 시간인 건 안 봐도 아는데 더 데이는 그날이잖아. 근데 앞에 내용에 따라서 그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얘도 생략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목요일은 이렇게 나왔어. 목요일은. 그치? 이다. 근데 when이 왔어. 아, 그럼 목요일은 날이니까 더 데이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장소와 where.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봐. 이것은 내가 늦은 이유이다. 이거지? 어? 그래서 why를 생략했어. 근데 여기는 더 reason을 생략해. 이것이 내가 늦었던 이유이다. 이해됐냐? 잘 보라고.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자, 그 다음 볼게. 316번 보자. 갑자기 더 타임 다음에 뭐가 왔어? 주어? 동사가 왔지? 그럼 여기 관계부사? 시간이니까 when이 생략된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얘는 해석 안 하지. 네가 지붕을 수리해야만 하는 시간은 갑자기 when이 왔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 더 타임이 생략됐지? 더 타임 when. 그래서 잘 봐. 얘들아 요렇게가 있을 때는 얘가 관계 부사절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얘가 생략이 되면 의주동의 형태가 돼서 이거 봐봐. 이게 명사, 보어가 돼서 명사절이 되는 거야. 원래 얘가 더 타임 있을 때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러니까 얘의 정체성이 바뀌어. 생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상관없어. 이거 시간 생략된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를 태양이 뜨고 있는 때이다. 시간이다. 그치? 됐나? 더 타임 생략. 자, 여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쉬워. 뭐 하는 것이 분산되는 것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갈라지고 다이버트는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기가 더 쉽다. 컴마츠가 아이인지 뭐 하면서 향하면서 어디로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면서 그리고 앞뒤가 똑같아.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삽입 뭐 하면서 결국에는 도착하면서 ing 몇 년이 지나서 도착하면서 장소에 장소 왔으니까 관계부사 where. 네가 진짜로 의도하지 않았던 네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장소로 결국 도착하면서 몇 년 후에는. 이해됐냐? 자, 선행사 where. 자, 컴포트 편안함. 안락은 형사야. 중독성이 있게 됩니다. 중독되기 쉽습니다. 편안함은 중독되기 쉬워. 좀 편해? 계속 그러고 싶어. 자, 그 안락조는 장소입니다. The place. 어떤 장소죠? 꿈이 죽으러 가서 죽는. 꿈이 가서 죽는 장소야. 그러니까 편안한 안락존에 가잖아? 그러면 편하니까 꿈을 꾸지 않아. 뭔가를 목표로 삼고 이루지 않는 거야.
그래서 꿈이 죽어 거기서. 죽는 장소라는 거야. 더 플레이스 생략된 거 해석 되겠지? 어? 정리 잘 해주시자. 선행사,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게 있고 선행사는 생략될 수 없는 게 있고. 오케이? 근데 관계부사는 생략이 좀 더 자유롭지? 체크됐어?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되는 케이스. 여기까지 잘 정리. 그 다음에 첫 단추 펴주시고